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영준입니다. 예, 오늘 파스콘 2024에서 제로트러스트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로트러스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보안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제로트러스트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최신 트렌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여러분의 조직과 비즈니스에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부분, 제가 인사말은 보통 보고 읽지 않는데 컨퍼런스 시작하기 5분 전에 챗 GPT한테 파스콘 2024에서 제로트러스트 발표를 하는데 1분 정도 인사말을 써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30초, 10초 내에 써준 인사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제로트러스트에서 지금 AI 얘기를 먼저 드리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5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이제 RSA 컨퍼런스를 갔을 때 그 넓은 행사장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든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AI 중심으로 이제 AI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AI를 통한 이제 고도화된 공격 전략들이 나오고 있고 방어에 있어서도 창뿐만 아니라 방패에서도 AI를 쓰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 일이 사람이 수동적으로 보안을 강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AI를 돌리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 AI와 클라우드와 그 이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로트러스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작년 7월에 나왔던 이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과 향후 지금 이제 돌고 있는 동향들 그리고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한 4분기 정도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갈지 그리고 제로트러스트에 대해서 도입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로트러스트 구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트러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이제 나타나듯이 기업 리소스 위치가 너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서버실에만 자신의 이제 서비스와 시스템을 놔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와 원격지에 있는 다양한 위치들의 이제 존재를 하면서 기업 리소스 위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계시듯이 저희는 회사에 앉아서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내부망에 접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망 접속 위치나 단말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 신뢰로 인한 공격, 크리덴셜 스토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은 외부의 공격에 의한 사고들도 많이 있었지만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각종 사고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랩서스에 대한 공격이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이제 21년에 콜로니아 이제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 같은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나 내부자의 소행으로 내부에 이제 접속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격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제로트러스트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발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발전이 되고 있었고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낙 장비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으로 발전이 되고 있었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사람의 인증, 이 사람의 식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2004년도부터 계속 발전되어 온 개념이자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부자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 정보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부자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부자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메리셔스 인사이더가 있고 정상적인 인사이더가 있습니다. 내부자는 언제든지 내부에 있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이 최근에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에서 시작된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뢰에 대한 위험성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시작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사기나 범죄 행위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 악의적이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순간 보안 모델에 있어서도 허점이 생기고 사기나 각종 이제 범죄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기존 경계 기반 보안 모델에 대한 이제 한계가 봉착했다고 대부분 이제 보안 업계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세밀한 인증 체계를 가져가고 이 리소스들은 분리하고 보호하고 더 세밀하게 보호 대상을 나누고 접근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한계로 인해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제로 트러스트는 최초 되게 오래된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최초에 나왔으나 기존에 저희들은 이제 외부에 있는 경계들만 어떻게 보완을 시키면은 내부에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는 없을 거야. 완벽한 출입문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는 어떠한 유출이 없을 거야라는 기반으로 보안 모델이 발전돼 왔었고, 이제는 내부에 있는 각종 리소스에 대한 이동이나 행적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을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화된 부분은 여기 이제 니스트에서 발간했던 미국 이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죠. 니스트에서 발간했던 SP 800-207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지침서 표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하면서 미국 이제 연방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도입 전략을 수립하고 도입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 경과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 2014에서 16년도에 이제 인사관리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2020년에 니스트에서 발간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행정명령이 있었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성숙도 모델 1.0과 23년 4월에 발표됐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2.0이 발간된 바 있고, 이제 그 사이에 행정명령 이후에 2022년에 관리 예산실에서 OMB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연방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서 지금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00-207의 이제 아키텍처 표준화 모델 외에는 지금 SP 800에 1800에 35, 800에 207A 어떻게 하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것이냐,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응용을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러한 문서들도 리스트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21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보안 모델은 좀 지양하고 대담한 변화와 상당한 투자를 해야지 지금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미국 외에 이제 글로벌 동향을 보시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 사이버 에센셜이라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모든 보안 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이버 에센셜에서도 제로 트러스트를 2023년 4월에 최초로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 디지털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적용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도입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IEEE나 표준화 기구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표준화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워킹 그룹이 생긴다든지 지금 논의가 지속화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절대 믿지 말고 새로 계속 검증하라는 개념인데, 왼쪽에 있는 랩서스 사태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랩서스는 이제 뭐 삼성이나 뭐 엔비디아, MS 상당히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과연 보안을 어떻게 했길래 이 랩서스 사태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임직원 계정을 탈취해서 자연스럽게 뭐 아무 뭐 방어 체계 없이 그냥 임직원 계정이 탈취되는 순간 로그인이 자연스러워졌고, 기업망에 이제 침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망에 이제 내부망으로 왔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신뢰하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부망에서 뭐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정보도, 이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정보, 뭐 주요 정보들에 대한 접근까지도 쉬워졌고, 이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유출이 됐던 부분이 랩서스 사태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의 궁극점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보안 체계를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할 텐데 왜 해킹을 당했을까? 임직원 계정을 로그인했을 때 기업망에 침투하는 해커들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해커가 자신의 기기, 뭐 회사의 단말을 가지고 접속하진 않았는데 외부에 있는 기기나 해커의 뭐 각종 뭐 VPN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접속했을 때 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없었을까? 공격자가 내부 침투했을 때 주요 정보에 대한 부분은 다 막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개념들에서 제로 트러스트는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 자체는 내부에 이제 기업 뭐 보안 경계에 침투했더라도 각종 이제 리소스별로 이제 신뢰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기업망 내에서 행적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하나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고, 기존 경계 기반 보호 모델에서 뭐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갔을 때의 모델인데 좀 더 쉽게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오프라인에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보안에 투자하지 않는 회사와 강력한 보안 구조를 가진 회사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출입문에서 출입 통제를 하고, 회사 출입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느 자원에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보안에 투자하지 않는, 아니면 보안에 투자를 했으나 기존의 경계 기반의 보안 모델에만 투자를 강력히 했던 회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강력한 보안 구조라고 해서 출입증을 가지고 이 경계 보안 모델을 통과했더라도 내부에 CCTV가 있고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출입 통제 시스템이 가운데 있고, 뭐 CCTV로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주요 자산은 이 사람이 뭐 사무실 안에 있더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이상적이진 않지만은 기존의 경계 기반의 보안 모델보다는 더 보안이 강화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뭐 한 2, 3년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로 트러스트는 제로 트러스트 뭐 신뢰하지 않으면 돼? 근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제로 트러스트는 뭘까? 왜 도입해야 되지? 도입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뭐 기존의 과거에 이제 뭐 여기 대부분의 이제 사이버 보안 업계에 이제 유수한 기업들이 지금 와 계신데, 제로 트러스트 기술 솔루션이 과거에는 이제 상당히 좀 과장된 홍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한 낙장비예요. 우리 낙장비만 적용하면은 그 회사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 모든 이제 마케팅 용어에서 제로 트러스트란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뭐 출입 통제부터 저 끝단까지 되게 이 기업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각각의 이제 영역과 이동에 대해서 뭔가 제어하고 이럴 수 있는 모델들이 필요한데, 제일 끝단에 있는
어느 지역에만 제로 트러스트가 적용됐다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적용된 거를 구매하시면은 보안에 훨씬 더 뛰어난 회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용어로 너무 많이 사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 기술로 빠른 시기에 구현 도입 가능하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래쪽에 있는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미국의 이제 국방부 DOD에 대한 로드맵이나 엔스탁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긴 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단기간에 올해 도입해서 내년에는 제로 트러스트 다 도입해, 예산 10억을 투자할 테니까 내년에는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된 회사로 만들어줘,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뒤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하려니까 기존의 보안 체계에 상당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레거시 장비들은 어떡하지? 레거시 솔루션들은 어떡하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이제 다가오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레거시냐 제로 트러스트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레거시 뭐 과거에 있는 도입한 보안 시스템이나 서비스나 장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레거시 시스템과 제로 트러스트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모델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서로 연동돼서 구현이 되냐의 문제이지, 이게 레거시 시스템은 다 버려야 되고 새롭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해야 되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어떻게 이제 연동에 대한 이슈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은 단순히 기술이나 뭐 시스템의 도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채택도 필요할 겁니다. 뭐 제로 트러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신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 체계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뭐 보안과 편리함은 약간 상대적인 논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해서 기업 안에서도 문화가 조성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하면은 이 사람을 인증을 해주면은 원격 접속 뭐 VPN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냐? 뭐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은 각종 이제 보안 정책들이 더 많이 내려갈 것이고, 뭐 이 정상 사용자의 활동이 의심스럽다고 당신의 지금 그거는 차단하겠습니다 해서 업무 중에 막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불편함과 지금 편리함을 같이 이제 공존하는 모델에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얼마나 보안을 강화한 상태에서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발표했던 작년 7월에 발간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뭐 한국 제로 트러스트 포럼이 이제 만들어져서 가기정통부 주도로 만들어져서 뭐 정책 제도 분과와 산업 기술 분과로 해서 업계들의 의견도 청취했었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이 발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 같은 경우는 요약본을 저희가 만들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각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위에 C레벨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로 트러스트 이제 보안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야 됩니다 하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고 C레벨을 설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고충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얇게 위에 있는 이제 C레벨의 분들도, 보안 지식이 없는 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야 되고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해서 어떠한 좀 장점이 있을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요약본이 작성이 됐었고, 전체본은 이제 각 기업의 이제 보안 전략 수립이나 책임자나 실무자가 참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모델 자체가 너무나도 기업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한 뭐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기보다는 니스트 SP800의 207 문서를 최대한 참고했고, 글로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기본 철학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가게 되면 아키텍처 가이드라인이 나가게 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한쪽으로 잘못된 이제 인식이 생길 수 있어서 상위 수준에서 기술을 했었고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년에 발간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핵심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제 강화된 인증, 어떻게 하면 내부 리소스를 구분시키고 보호할 것이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부분, 뭐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SDP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뭐 SDP 같은 경우는 특정 뭐 사업자의 이제 뭐 특허나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업계에서 말씀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SDP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나의 철학이자 개념으로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SDP라는 기술을 꼭 도입해야 된다기보다는 네트워크 관점이 아닌 소프트웨어 관점이나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분리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해서 그렇게 세 가지가 핵심 철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이제 핵심 원칙이나 기본 철학들은 뭐 지금 MSIT 가기정통부 홈페이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접근 제어 원리를 보시게 되면은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어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PDP라고 부르는 정책 결정 지점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정책 시행 지점, 이 접근 주체가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했을 때 정책 시행 지점에서 일단은 그 연결에 대한 부분을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을 시키고 정책 결정 지점에 물어봐서 이 사람을 통과시켜도 될 건지,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정책 시행 지점이고, 이거에 대한 후속 뒷단에는 이제 정책 결정 지점에서 각종 엔진과 관리자에서 신뢰 판단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쉽게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사람이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내고 해외에 있는데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 사람이 국내 IP로 접속을 했습니다. 국내 IP로 접속을 했는데 정상적인 뭐 VPN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속 절차를 다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해외 IP로 접속을 했는데 이 사람은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국내 IP로 접속할 수가 없는 지금 시기에 있고, 그 노트북은 단말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단말로 접속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됐을 때 이 사람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각종의 신뢰 판단용 데이터들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분석이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 이제 뭐 라지 랭귀지 모델로 생성한 인사말을 뭐 말씀드렸듯이 신뢰 판단용 데이터들을 뭐 보안 관리자들이 일일이 다 검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판단하고 이거를 이제 결정을 내려주냐가 이제 AI가 해줄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핵심 요소는 크게 6가지 6종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뭐 식별자와 뭐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건지, 시스템, 응용 및 워크로드, 데이터 이렇게 6종으로 나눠져 있고, 뭐 포레스터나 미국의 C사, 국방부, 뭐 쌉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이제 5종에서 7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금융망이나 국가 기반 시설, 공공 클라우드, 뭐 보안 인증 기준 등을 생각해서 6가지 핵심 요소로 6종을 나누어 주었고, 이 핵심 요소별로 성숙도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본적인 현재의 모습은 어떤데 그 다음 모습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제로 트러스트가 완전 성숙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성숙도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도입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원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소요 예산도 뭐 기업마다 틀리겠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 계획 수립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년에는 어디까지 뭐 인증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발전시키고 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내후년에 간다든지, 초반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냐에 따라서 원활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될지 안 될지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단에서 좀 같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도입 참조 모델, 요거는 단순히 이제 참조 모델로 이제 드러난 부분인데, 이제 일반화된 이제 원격 근무 형태에서 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한 예로 해서 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게이트웨이가 들어가고, 뭐 정책 결정 지점과 시행 지점이 나눠졌을 때 뭐 행적 이동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뭐 예시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뭐 언론 보도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뭐 문제시되고 뭐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망불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뭐 언론에서도 얘기할, 내일 이제 국정원에서 개최하는 사이버 서밋 코리아에서 망불리 모델에 대한 개선 모델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업계에서 뭐 훨씬 좋아졌다, 더 불편해지겠는 걸,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있으나, 망불리에 대한 부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이제 뭐 사이버 서밋에서 발표하는 뭐 망불리 모델에 대한 개선 모델 MLS를 기반으로 어떻게 망불리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까지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정책 추진했던, 저희가 가기정통부랑 정책 추진했던 거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 모델을 실증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2개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했었고, 뭐 프라이빗 테크놀로지랑 SGA 솔루션즈가 클라우드 모델과 온프라미스 모델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성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시범 모델을 가지고서 저희가 뭐 작년에 이제 보안 실증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요.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이제 얘기 드렸던 뭐 국방부, 미국의 국방 DOD나 엔스탁 보고서에서도 제로 트러스트는 상당히 긴 여정을 기반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 구축 과정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이 현재 그렇게 존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다 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모델을 내가 참고해서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고수준의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한 모델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을 참조할 부분이 없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기정통부랑 저희는 보안 실증 모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들을 계속 발굴을 시키고, 국내에서 도입을 하거나 국내에서 솔루션들이 개발이 될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이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뭐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냥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도입하려면은 뭐를 하나 명확하게 찍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모델은 오해를 살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기업 환경들이 A 회사랑 B 회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까지 구축한 보안 환경들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과 목적과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하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뭔가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뭐 적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입 환경을 기반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작년부터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 인증 체계는 언제 도입하실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는 인증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나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앞서 계속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개념이고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의 뭐 별도 인증 체계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고, 저희가 대신에 이제 뭐
ISMS-P 인증이나 각종 이제 사이버 보안을 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의 철학이 어떻게 녹여 들어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이 기존 인증 체계에 대한 보완이 있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도입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을 얼마나 걷어내고 새롭게 대개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 예측에 이제 어려움들도 있고, 현재 도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아이덴티티는 어느 수준에 있고 뭐 네트워크 환경은 어느 수준에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크게 중요한데,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제 수준이나 뭐 기술 수준, 안전성에 대한 지금 평가에 대한 체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는 다음 단계는 뭐지?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의 어려움으로 한 가지로 뽑힙니다. 그리고 C레벨한테 이제 돈 얘기를, 이제 예산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각 부서, 이제 각 기업의 이제 보안 담당 부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C레벨한테 어떤 부분을 도입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떤 게 좋아져, 제로 트러스트는 꼭 도입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주변에 가장 잃을 게 제일 많은 분들이 제로 트러스트를 제일 많이 도입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C레벨한테 우리가 이 자료가 터졌을 때 뭐 5천억을 랜섬웨어에 5천억을 이제 합의금으로 줘야 된다면은 우리의 도입은 뭐 500억으로서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보안 체계는 없기 때문에 계속 공격 전략은 고도화되고 있고 100% 완벽하게 막힐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조금 더 보안 체계가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이제 내부 C레벨 설득에 이제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이제 보안 법령 규정 너무 많으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준수할 것이고, 뭐 금융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적용하는 각종 보안 지침들 뭐 이런 걸 적용하기에도 이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 회사의 이제 기업 환경을 새롭게 뭐 성숙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로 트러스트나 보안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가장 이제 도입의 어려움으로 뽑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당히 이제 뭐 작년에 이제 키시아에서 했던 이 설문조사였는데, 뭐 수요 기업이나 뭐 도입 기업, 수요 공급 기업이나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아직 인지도가 너무 낮았던 부분, 그리고 레퍼런스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문제점으로 뽑으셨고, 기사용 제품과의 이제 호환성, 뭐 글로벌 기업들, 뭐 팔로알토나 글로벌 보안 대기업들은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한 회사에서 간장을 해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호환성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뭐 낙장비에 대한 표준도 안 돼 있고, 낙장비에서 이 다음에 이거를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넘겨줄 때 어떠한 데이터 포맷으로 넘겨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환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키시아, 뭐 가기정통부나 키시아나 이런 쪽에서 국내 이제 정보보호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표준성, 호환성을 가질지에 대한 표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도입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솔루션 연동이나 표준화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은 지금 가기정통부와 키사 그리고 뭐 포럼의 이제 산학연 전문가분들과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1.0에 대한 부분은 제로 트러스트가 뭔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이었다면은 수요자가 어떻게 이거를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도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성숙도 모델에 있어서 도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도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안 기능을 정의하고 기업망 구조에 따라서 개별 모델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 성숙도 기반의 수준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기존의 보안 인증 체계와 연계한 통제 항목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에 이제 대해서 제시를 드릴 예정이고, 해외 사례나 아까 앞서 얘기 드렸던 해외 특정 기업의 특허에 종속되지 않도록 특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특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 주도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 특허는 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허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2.0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2.0 문서 목차, 이거는 가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하실지, 도입에 대한 준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유의사항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대한 수준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 그리고 브록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인지도 조사 결과, 인식 조사 결과, 참조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글로벌 동향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지금 9월이지만 4분기 내에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이 발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 모델도 작년 대비 작년이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 모델로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4개 컨소시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 트랙과 민간 트랙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모델들이 들어와서 실증을 함으로써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을 기반으로 어떻게 도입 참조 모델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보안 실증 모델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로 트러스트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